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8일 무술 두번째 기사 1497년 명홍치 10년 정승 이하가 물러나와 빈청에 모여 죄변 해소시키는 절목을 써서 아뢰었다. 모두 국의 조항인데 특사를 반포하고 말을 구해 들으며 죄인을 방면하고 불우한 인재를 발탁하여 보흠을 감면하는 등의 일이었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8일 무술 세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심에 여러 대신들을 인견하여 묻고 바른 말을 우대하여 받아들이고 임사홍 정승조 조등림 한환 김효광 안준경 김경생 이존명 등의 가자를 도로 빼앗았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하늘에 보답하시기를 실지 있게 하신 것으로서 신등이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희지가 성명이 방금 내리신 때에 있어 즉각 사정에 끌려 사홍을 보호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사홍이 있는 것만 알고 전하께서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당이 아니고서 감히 이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죄주지 않는다면 나라의 정사가 없게 될 것이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또한 신수군이 도승지직을 갈지 않고 안동의 송사를 친히 판결하신 것은 두렵거니와 사정이 있는 듯 하오니 청컨대 바로 개정하여 하늘의 변괴에 보답하소서 하였는데 좋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양희지가 면전에서 전하를 기망하였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종대의 조지수는 의논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연좌되어 파면되었는데 하물며 희지는 사원과 극친한 사이로서 정실이 있는 짓을 면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참컨대 국문하소서. 문영등과 수건 및 안동의 일도 역시 들어주시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했는데 모두 좋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지금이야말로 천재와 시변 때문에 말을 구해드리시는 때이니 만일 신등의 말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재변을 해소시키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듣건대 장차 반사가 있다는데 1년 동안에 사면령을 이미 3번이나 내리셨으니 또 사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연호하지 않는다. 사면은 오늘 대궐에 들어온 재상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어세겸 정문영 한치영 이극동 이세자 노공필 박건은 아뢰기를 사면을 방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극균 한칠의 유자강 유순 신준 박한성 윤효손 조익정 이육 이의 김재신 안침 김심 허침은 아뢰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자주 사면하지 말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양민을 해치게 된다 하였습니다. 지금 반년도 못 되는 동안에 벌써 3번이나 사면을 반포하였는데 만일 또 4차례나 사면해 준다면 이것은 간사한 짓이나 교활한 짓을 하도록 길러주게만 될 것이요 하늘의 꾸지람을 해소시키는 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재상과 대간이 대답해 드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으며 경륜에 나오시어 성학을 연구하고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여 다스리는 도를 물으시며 가난한 말을 받아들여 총명을 넓히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 보답하기를 실지로 하는 것이요 정전을 피하고 찬수를 감하는 등 같은 것은 모두 형식인 것이니 바라건대 그 실지인 것에 주력하시고 그 형식을 일삼지 마시어 하늘의 경계에 보답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든 토목공사 버린 것을 써서 아뢰라. 또 내일은 경륜에 나가겠고 내월 1일에는 조화를 받으려 한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조계 상참 경연 등의 일은 거행하셔야 하지만 지금 정전을 피하고 찬수를 감하고 계시니 하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대간이 다시 사면하지 말 것과 희지를 공문하기를 청하는데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4군 연산 3년 6월 28일 무술 4번째 기사 부제학 양희지가 서계하기를 오늘 4대에서 여러 신하들이 모두 경연에 나가실 것과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실 것과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는 것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줄 것 등의 일을 아뢰었는데 다만 임사홍의 가자만을 회수하게 하심으로 신이 전하께서 사홍의 가자를 강당하는 것으로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는 것으로 여겨
몸을 잡고 반성하는 것을 더해 가시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신이 아뢰기를 하늘의 꾸지람과 경고가 비단 가자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하여 전하께서 신하들에게 아뢰 여러 가지 일에 유의하시어 더욱 하늘의 꾸지람을 근신하시게 하려 한 것인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대간이 신들아 사홍을 비유한다 하며 공박하니 신이 절통하게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희지가 또 서게 하기를 사홍의 가자 강등할 것을 대간이 아뢰었고 전하께서 대신에게 물으시어 대신들이 모두 가하다고 한 후에 가자를 해수하게 하신 것인데 어찌 신의 한마디 말로 하여 갑자기 성명을 고치게 될 것입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오히려 그 불가함을 알 것입니다. 신이 비록 무상하지만 어찌 사홍을 덮어두려고 하여 말을 하였겠습니까? 신의 의견에 가자를 회수하는 한 가지 일만으로는 하늘에 보답하게 되지 못하고 오늘 대신들이 아랜 경nen에 나가시는 등의 일을 차례차례 거행한 후에야만 그의 하늘의 경계에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본의가 이러한 것인데 억울하게도 대간의 논박을 당하여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이 말한 줄거리를 시종이나 모든 신하들이 듣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특별히 하문하여 주십시오. 신이 만일 들끝만큼이라도 사심이 있었다면 중한 죄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더구나 신이 논박을 받게 되어 시종의 반열에 있을 수 없기에 사피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4군 연산 3년 6월 28일 무술 5번째 기사 정문영, 이극동, 이세전, 노공필이 대간이 농박한 것 때문에 와서 대주의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8일 무술 6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양희지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살피건대 진나라의 효무제 때 벼락이 함장전의 기둥 사방 기둥에 쳤고 안제 때에는 사방 한 켠을 쳤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비상한 변개인데도 두 임금이 반성하고 공고할 줄을 몰라 끝내는 어지러워지고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선정전은 바로 여러 신하들을 대하여 정사를 듣는 곳인데 벼락이 어조에 떨어졌으니 정고에 없던 천변입니다. 선하께서도 비록 정전을 피하시고 찬수를 감하며 망각된 일과 잘못된 일을 찾으시지만 고치신 일은 과람하게 준 과자를 고친 것 한 가지 뿐입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였다고 하시렵니까? 짐승을 금중에서 기르면서 노르개로 삼고 공장들을 불러들여 괴상한 기교를 부리며 토목공사를 연달아 일으켜 선왕들의 옛것을 모두 철거해버리고 새로 만들고 소장의 재결을 해당 유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의로 결단하시며 깊은 궁중에서 가치 있는 사람은 환관이나 공처뿐입니다. 현명한 사대부를 접견하신 날에 저기하여 복벗은 일에 대체 며칠이나 되십니까? 정직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소원해지고 사특하고 아첨하는 무리는 날이 갈수록 가까웠으며 학문은 고명한데 진보되지 못하고 정사는 거기에 편백한 마음에서 나오며 외척은 총애를 받아 차지하지 못할 자리를 차지하고 여알이 성행하여 자주 국법을 유린합니다. 전하의 실덕이 이러하온데 하늘의 꾸짖어 경고함이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통절하게 스스로 각심하고 책망하시어 일체 전에 하신 일을 반성하신 후에야 다수라도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게 될 것인데 도리어 고고하게 사면을 반포하는 것 같은 말단의 일이나 하려고 하시니 전하께서 하늘에 보답하시는 실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 해에 2번 사면이 있어도 선한 사람은 벙어리가 된다는 것인데 하물며 2-5달 동안의 경사가 있어 사면하고 재변이 있어 사면하여 4번이나 내리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비단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직 양민을 해침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고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8일 무술 7번째 기사 이조 병조의 전지하기를 조극치 등 24인을 서용하고 강득주 등 사민에게 직첩을 도로주라 하였다. 모든 정승들의 의계에 의한 것인데 신자건만은 특명으로 서용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24군 연산 3년 6월 2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이집 등이 양의지의 일 신수군의 소용에 대해 아래다. 경련에 납셨다. 대사원 이집이 말하기를 어제 양희지가 전하에게서 임사홍이 가자를 도로 회수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듣고 바로 아뢰기를 사홍 등의 가자를 빼앗는 것으로 어떻게 천면에 보답하게 될 것이냐 하였는데 이것을 죄주지 않으면 누가 감히 고든 말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모두 아첨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여러 사람이 의논을 모은 것인데 그 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며 즙이 말하기를 비록 죄를 주지 않더라도 경영관의 직을 가르소서 하고 사간 홍식은 말하기를 어제 조정 신하들을 대대적으로 모이게 한 것은 바른 의논을 들으려 하신 것인데 양희즈가 아첨하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대개 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비록 소소한 과실이 있더라도 결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희지이겠습니까? 속히 시종의 직을 갈고 아울러 그 정실도 공문하소서. 신수건은 문신이 아닌데 도승지가 되었으며 왕후의 친족이니 더구나 사람에게 사정이 있음을 보일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예전에도 문신이 아니지만 된 사람이 있었고 왕후의 친족이라고 하지만 합당하다면 무엇 불가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안침이 말하기를 희지가 정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그 말하는 상황이 매우 옳지 못했습니다. 어제 가자를 개정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모두 괴하게 여겼는데 희지가 갑자기 이 말을 꺼낸 것은 대단히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각기 그 뜻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시기 말하기를 희지가 노공필 이세자와 함께 사홍을 사귀었기에 신등이 처음부터 희지가 반드시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과연 그러한 것입니다 하고 홍한이 말하기를 사면이라는 것은 양민을 해롭게 함이 심하여 군자의 불행이요 소인의 유행인 것이니 함부로 내릴 수 없습니다 하고 허침은 말하기를 옛날의 어진 인군이나 어진 장성들이 모두 사면을 자주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오늘에 있어 먼저 하여야 할 일은 아니란 물욕을 경계하고 사치를 금하는 것과 전략하고 검소하는 등의 일일 것입니다. 어제 전례를 찾아보았더니 천변에 보답하는 절목 가운데 후원의 검수를 놓아준 것이 역시 들어있습니다. 대개 선왕들이 어느 일 때문에 천변이 있게 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원의 검수가 장난감에 가깝다고 여겨 놓아준 것일 것입니다 하고 홍기다른 말하기를 이런 일들은 전례이기는 하지만 말단적인 일이니 그 말단적인 것으로 근본을 삼고 그 근본적인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이 말하는 근본적이라는 것은 검략을 승상하고 사치를 제거하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하며 군자를 친히하고 소인을 멀리하며 날마다 어진 사대부를 적혀놔여 다스리는 도를 강론하는 것이니 그렇게 한 후에야 그의 근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옛말에 사면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 하였으니 근본의 사면에서 용서를 받을 사람들이 비록 모두가 기뇨하지 않은 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면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정문영은 말하기를 사면하는 것은 전례가 있거니와 지금에 있어 먼저 하여야 할 일은 편백된 사심을 단절하고 정사에 부지런하며 안일한 욕심을 없애고 경련에 부지런히 나오며 몸을 돌볼 새 없이 행실을 닦는 것입니다 하고 홍기달이 또 말하기를 신이 내약방 제조이기에 다소 성상의 기체가 그다지 편치 못하시지는 않은 것을 살피고 있사오니 화평하신 때에는 편복으로 편전에 납시어 단지 경영관을 인견하여 다스리는 도리를 강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옛날 정자가 말하기를 그 기지를 함양하고 득승을 훈도한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하여 간다면 어찌 성악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안침은 말하기를 옥체가 크게 미령하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오나 대개 경영은 비단 전하의 몸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역시 종사에 관계가 있는 것이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귀달이 말하기를 성종 때의 응방에 해청이 있었는데 놓아주게 하여 그 후에는 응방에 해청이 없었습니다. 지금 후원의 새 짐승이 놀이개 구경거리에 가까우니 놓아주기 바라옵니다 하고 허침은 말하기를 이 시점의 패단으로 말한다면 벼슬과 상이 남발되고 재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그 큰 것입니다.
지금 한 필의 배라도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니 국가에 일이 생겼는데 재물이 없으면 백성을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귀다른 말하기를 한나라 소훈은 헤어진 바지를 간직해두고 공 있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한 나라로 말한다면 용도를 전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에 비축된 것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일 수 없는 것이니 원컨대 성상께서 미리 용도를 전략하여 쌓아둔 것이 있게 하소서. 그런 후에는 비록 군사를 일으키는 큰일이 있더라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홍식은 말하기를 천성의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 용도를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토지가 척박하고 국민들이 가난하여 재물과 양국이 넉넉히 지 못하오니 승평한 시기라고 하여 믿지 마시고 용도를 전략하기에 마음을 두소서 하고 안침은 말하기를 예전에 이러기를 재물을 손상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게 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재물을 손상하지 않으면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재물이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이 모인다 하였는데 이것은 용도를 전략하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등이 아는 것을 전하께서 아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시기가 어려운 것인데 행해가는 도리는 요즘에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대학에 이르기를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 하고 중용에 이르기를 엄밀한 데보다 현저한 것이 없고 세미한 일보다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혼자 있는 데를 조심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반드시 한가에 있을 때 조심하여야 할 뿐입니다. 어제 대신과 대간들이 정령하게 논개하는 것이 모두 혼자 있는 데를 조심하는 것으로 경계를 한 것입니다. 하고 귀다른 말하기를 세상 인정인 성인의 글과 현인의 글을 보기는 싫어하는 대신 붕, 운, 월, 로와 같은 부황하고 과장된 글은 보기를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는데 심상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인군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한가히 계실 때에 언제나 성경 현전만 가려 읽으시고 부황하고 과장된 글을 맞들이지 않으신다면 어찌 성악이 근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문 같은 것에 있어서는 인군으로서 더구나 마음 두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왕이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문영이 말하기를 세종은 우리나라의 요순이십니다. 33년간의 아름다운 말씀과 선한 정사가 모두 실록 속에 실려 있으니 중초본을 대굴로 들여다가 때때로 열람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자 안침이 말하기를 실록은 비록 중초라도 대굴에 들여올 수 없는 것입니다. 국조보감에 우리나라 열성도의 아름다운 치적이 갖춰져 있으니 이것을 열람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지평 손번과 정은 송흠이 아뢰기를 전일에 신등이 간사한 의논을 한 대신의 공문을 청하였는데 지금 사면하게 되었으므로 아뢰지 않겠습니다. 다만 희지가 어찌 사옹이 소인임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면대할 때에 말하기를 그 가자를 도로 빼앗는 것이 천번에 보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고 하였으니 추국하여 죄주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한나라 문제는 두 강국이 현명한 행실이 있다 하여 정성을 시키고 싶었지만 천하 사람들이 강국에게 사정을 둔다고 할까 하여 감히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도 수군에게 피염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희지의 말은 나도 직접 들었는데 아무런 정실이 없었다. 도승지는 전례도 있었고 또한 어찌 갈릴 데가 없겠는가 하고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9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전번에 풍조창의 백미 500여 석을 사옹원으로 실어들었었는데 이때 와서 도로 풍조창으로 돌려보냈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9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재변에 대한 근신, 경계 등을 당부하는 견교를 내리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라는 재변이 생긴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니 하늘에 보답하는 것을 그 실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하면 나 같은 덕이 없고 혼미한 사람이 외람되게 큰 기업을 이어받았기에 오직 그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염려하였지만 혜택이 아마도 아직도 다 미치지 못하고 정성이 아직도 도달되지 못하여
아름다운 상수는 생기지 않고 재변이 누차에 일어났었고, 또한 이달 24일 밤에 성전전 기둥에 벼락이 내렸다. 하늘의 꾸지람이 이러하므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다. 생각하건대 형벌을 쓰기란 원통하고 억울하게 되기 쉬운 것이니 화기를 선상하여 재변을 초래한 것이 필시 이에 연유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험접과 잘못을 씻어내고 너그러운 언전을 펴가도록 하라 하고 또다시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큰 기업을 이어받아 지키게 되었기에 오직 위아래의 잘못을 저지르게 될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두렵게 생각해 왔다. 그런데 오랜 병의 뒤인지라 혈기가 고르지 못한 데다가 더위마저 한창이므로 여럿이 나들에 잡혀나에 다스리는 도리를 찾고 묻지 못하였으니 이 몸엔들 어찌 허물이 없을 수 있으며 조정의 정사인들 어찌 빠뜨리거나 잘못한 것이 없을 것인가. 지금 하늘이 위험을 내려 꾸짖고 경각시킴을 매우 절박하게 하여 이달 27일 밤에는 선정전 기둥에 벼락이 내렸으니 그 허물이 사실 내게 있으므로 더욱 경계하고 송구하여진다. 다소 남은 시민들의 보호자 하는 힘을 입어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려 하니 중회의 명을 내려 실정을 봉합하여 올리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9일 기한 네 번째 기사 급하지 않은 영선을 모두 정지하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9일 기한 다섯 번째 기사 전번의 경기와 사복 시에 명하여 노루와 붕어를 잡아들이게 하였는데 이때 정지시켰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9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번에 내수사로 보낸 말 19필을 도루 사복시로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9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공신문, 청량문, 영강문에 친 울타리를 모두 철거하라 하였다. 전에 왕이 자주 후원에 거동하여 있으면서 울타리를 둘러 외부 사람들로 볼 수 없게 하였는데 이때 철거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서 강목의 한 대목에 대해 의논하다 집이 강경서 등 양의지 신승군 등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 왕이 경련에 납시었다. 강목 한 기를 강하는데 낙양령 동선에게 30만 전을 하사라는 대목에 이르자 시간간 장순손이 아뢰기를 이는 광무가 고든 신하를 정표하는 것이온데 참건대 이를 본받았었어 하니 왕이 이르기를 광무가 동순에게 돈을 내린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영사 어색임이 아뢰기를 광무가 사심에서 성낸 것이기 때문에 깨달은 다음에 돈을 하사해 그 강직함을 표한 것이오니 광무의 하사가 잘한 일입니다 하였고 손수는 아뢰기를 강학리영이라 이름하는 것은 그 굴하지 않은 것을 취한 것입니다 하였다. 집이 강경서가 아뢰기를 요사이 천재가 자주 일어나니 바른 마음으로서 닫고 반성하여 한 가지 생각도 경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하늘이 경계하는 것을 삼간다면 그 형상은 있을지라도 그 조응은 없으며 삼가하지 않는다면 상패가 마침내 이르는 법입니다.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길은 사심을 억제하고 사욕을 막는 데 있습니다. 만약 사심이 없으면 광명정대하여 천지는 제자리하고 만물은 육성되어 제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해질은 임사홍의 작업 빼앗는 것이 천변에 순응하는 데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 이는 소인에게 아첨하고 전하를 면전해서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께 공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듣지 않으시니 매우 미편합니다. 또 흥은 황후의 아우인데 광무가 대사마를 삼으려 함에 흥은 굳이 사용하기를 성덕에 성당되는 일이니 구차하게 배설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수건은 도승지로 삼으신 것은 성덕에 크게 누가 되는 일이며 더구나 안동을 우건의 어미와 그 아우 오화가 모두 우건의 아들로 여기는데 아들이 아니라고 논하였으니 좋기 화기를 손상시키는 처사이오니 재상에게 하문하여 처리해야 하옵니다. 그리고 장하고는 소사이므로 예로부터 도제조가 없었으며 악군과 여기 같은 작은 일은 정성이 참여해서 알 바가 아니온데 지금 우이정 한치영을 제조로 삼으신 것은 대신을 존대하고 예우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안동이 우군의 집에 출입하지 않았고 또 정모의 복도 입지 않았으니 그 아들이라 말할 수 없다 하였다.
헌납 손중돈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신과 문안에 의하여 처결하지 않고 위에서 홀로 결단하시니 신은 전하께서 사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인상을 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양의지가 시종으로서 전하께 등대할 기회를 갖자 임사홍의 가자를 빼앗는 것이 청견에 순응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그 면전에서 전하를 속인 것이 이 같은즉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하겠으며 신수군에 대하여도 역시 개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어세겸은 아뢰기를 희지의 뜻은 개근하는 일을 광범위하게 말하는 것이며 사홍의 가자를 빼앗는 것으로서 청견에 응하는 일이 못된다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였다. 이 극규는 아뢰기를 희지가 만약 사홍을 비호할 마음이 있었다면 희지 하나쯤이야 아낄 것이 없겠지만 만약 그 마음이 없었다면 대간의 말들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니 증돈이 아뢰기를 그때 대간이 들은 자가 하나가 아니요 안심도 또한 일찍이 그 잘못을 낫대고 따졌습니다 하고 증돈이 또 후원의 일을 논하려 하니 왕을 변소에 간다 징탁하고 들어갔다. 얼마 후에 정교하기를 희지는 공문을 하라. 독승제 일은 전례가 있다. 장하권 제조는 정승이 어느 때부터 겸임하게 되었는지 전례를 상고해서 개하라 하였다. 강항리영은 목이 꿋꿋하다는 뜻이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성종이 금지했던 도승의 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요사의 병개는 고금을 통하여 드문 일이다. 어찌 백성들의 원성이 엮었어야 그랬겠는가. 성주께서 군액이 부족함을 염려하여 특별히 도승의 법을 제거하셨지만 그들이 비단 이단이라 할지라도 역시 우리 백성이니 도승을 금하지 말 것을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인민이 희수하여 보호가 없는 군사가 많기 때문에 원성이 쌓였으니 만약 도첩이 없는 승려를 찾아내어 그 보호에 충당한다면 인심이 평평해지고 천기가 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견에 순응하는 참다운 길입니다. 또한 성종께서 도승을 금한다고 속록에 실었으니 좋은 법절이나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이를 준수하여 고치지 않으셔야 하옵니다. 더구나 서경에 이르기를 내가 크게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경과 사에게까지 상의가 미친다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의정부 6조에 상의하는 것은 대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양종은 조종조 때부터 두었는데 만약 백성에게 중대는 길을 금하고 모두를 군부에 충당한다면 이 또한 원망이 없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허문간 전한 이수공이 도승의 일에 대해 아뢰다. 전하의 재앙을 막으시려는 정승에 대해서는 신당은 극히 기뻐하는 바입니다. 지금 도승의 일로 의정부 6조에 의논케 하시었는데 도승은 재앙을 막는 일이 아니오니 빨리 이명을 거둬 외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어서 역대 임금이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하다가 도리어 재앙과 근심만 가져온 것을 써서 아뢰었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우선 명을 기다려서 수의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명하여 후원의 울타리를 철거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1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제주로 정력된 내관 김순손 최유연을 석방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였이니 시독한 이수공이 아뢰기를 어제 본관에서 도승에 대한 수의는 미편하다고 아랜 바 있는데 성상의 뜻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사오나 만약 참변으로 인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 의심되어 이 명을 두셨다면 심히 불가하옵니다. 전일에 우리나라 군액이 불실하여 보인이 매우 적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군사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종께서 특별히 도승을 말라고 명하신 것은 뜻이 있어 그러신 것입니다. 하고 장령 강겸은 아뢰기를
성종께서 양민이 부역을 도피하여 중이되는 자가 날로 많아짐에 따라 군사가 부실을 할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도성을 말도로 명하신 것인데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구나 이것이 초정의 근무도 아니요 역시 재앙을 막는 길도 아니옵니다 하고 특징한 조익정은 아래기를 도승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속록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면이 적의 진입을 받는 처지인데 군사가 부실하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옵니다 하고 지사 유수는 아래기를 성종께서 이단에 혹하지 아니하시고 군정이 부실함을 염려하시어 도성을 말도록 명하신 것은 이야말로 선정이온데 전하께서 방금 재앙을 만나 하늘을 공경하는 마당에 선왕의 선정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익정은 또 아래기를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는 것으로서 원망을 해도 역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여겨줄 것입니까? 이와 같은 일은 절대로 수위하는 것이 불가하옵니다 하고 검토가 정광필은 아래기를 고칠 만한 일은 선뜻 고치고 난색을 남김이 없는 것이 바로 곧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진실성임입니다. 도승에 대한 일 같은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아는데 무엇 때문에 수위합니까? 하고 특징과 윤효선은 아래기를 국가에 큰일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대신에게 수위하여 그 수위가 한결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마땅히 성상의 마음을 결단하여 그 옳은 것을 따르셔야 하며 만약 수위한 의사가 모두 같을 경우에는 마땅히 중론에 따르셔야 하옵니다. 옛 사람의 말에 꾀가 중론에 따르면 천심에 합치된다 하였으니 천심에 합치되면 사람들이 딴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도승에 대한 일은 당초에 수위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수위를 한다 해도 누가 가하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익정이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임금의 명령을 내고 드리는데 오직 진실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정교는 정원이 마땅히 다시 개청했어야 할 일인데 개청하지 않았으니 정원 역시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수공은 아뢰기를 천변이 같은데 도성하는 것으로 막으려 하는 것은 양무제가 후경에게 핍박되어 사신하고 종이 된 것과 같은데 지금 오히려 머뭇거려 즉시 성명을 환수하지 않고 우선 수위만 정지하라 명한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만약 도성하는 것으로 재앙을 막는 진실을 삼는다면 반드시 후세에 기롱을 끼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도승으로서 재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종이 있은즉 중이 없어서는 안 되고 중을 두게 되면 도승법도 역시 없을 수 없다 하였다. 익정이 아뢰기를 성종께서 승사를 증수하지 말라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군졸이 부실하여 병력을 도피하여 중이 되는 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수공은 아뢰기를 성종께서 비단 군졸이 부실해서 뿐만 아니라 불법을 승상하는 것이 우리 조정의 패풍이기 때문에 개혁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정은 조순이 아뢰기를 성종께서 도승법을 협파한 것은 승도를 절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저 재변을 당하여 특사하는 등의 일은 모두 허문이오니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 것으로서 순행해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옳다. 내 뜻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명하여 수의할 것을 정지시켰다 하였다. 강겸이 아뢰기를 만약 그런 것을 하신다면 당연히 속히 중지해야 하고 우선 정지만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익정은 아뢰기를 조순이의 아래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말이 지당합니다. 임금이 만일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면 사벽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공경으로 속을 곧게 하여 조심하고 살피실 것이며 태만한 마음이 움틀적엔 반드시 속으로 뇌이기를 이는 열눈이 보는 바요 열손이 가리키는 바인데 이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해가 있지 않을까 하고 늘 건독하는데 공부를 쌓아가면 일이 실수가 없고 마음 역시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스공은 아뢰기를 조순의 아른 말이 매우 옳습니다. 옛말에 이르되 성인도 생각이 많으면 과항을 일으킨다 하였으니 대저 조심하고 살펴서 건독하는데 공부를 쌓아간다면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강겸이 아뢰기를 공수남을 독수리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 하였으니 건독의 공부에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수공은 아뢰기를 옛날 맹자가 3번이나 죄앙을 보았지만 말하는 것이 없으니 혹자가 물었습니다.
맹자는 대답하기를 나는 먼저 그 사심을 친다. 사심을 치면 선심이 저절로 생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장령 조형 정원 조순이 신수군의 일을 농계하고 또 아래기를 신자근이 장오제를 범하였으니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성종께서 성하신 날에 혼인을 한 사람들은 모두 국기인 줄을 알면서 고의로 범했으니 이는 죄가 강상을 범한 것인데 지금 아울러 사용할 것을 윤호하셨으니 적은데 성명을 거두옵소서. 그리고 도승을 수의하는 일을 정지시 하라는 교수를 내리셨으니 소망의 결여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니 수군의 일은 들어줄 수 없으며 작은의 일은 이미 대신과 수의한 바다. 자신이 착복한 것도 아니고 또 누차 사면된 것이기 때문에 윤호를 하며 윤호를 못하며 성종이 승하신 날에 결혼한 사람 마땅히 분간하여 등용하지 말 것이며 도승의 이 일은 명을 기다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홍한 등이 상차하기를 신등이 보건대 전하께서 재앙을 만나시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 신하들의 영방하여 잘못된 정사와 그릇된 행동을 고치게 인색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서로 경하하며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함이 이이 같으시니 재앙이 변하여 상세가 될 것이 기일을 정해두고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겼는데 급기야 전하께서 도승을 허락하는 것으로 재앙을 막으려 하신다는 것을 듣고 신등은 놀람을 이기지 못하여 그 불감을 갖추어 논하였던 바 그 의가 그쳤는데도 유언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어찌 머뭇거리고 유예하여 일찌감치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지난해에 전하께서 친히 수차를 내려 불법 배척의 뜻을 보이시자 대학생들은 표정까지 올려 취하였는데 지금 이 종교가 한번 전파되면 중해가 듣고 전하께서 덕을 가지심이 견고하지 못할다 할까 두렵사옵니다. 더구나 성묘께서는 도승을 금지하신 명령을 속전에 실어 뒤자손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능침의 혈기 겨우 말랐는데 성현을 무너뜨리는 것을 수의하시니 성헌을 무너뜨릴 것을 수의하시니 전하께서 어찌 이 일을 차마 하시옵니까? 이 허물을 반성할 때를 당하여 마음을 바르게 해서 출치의 건원을 맑게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사도로서 재앙을 막는 도구로 삼으려 하시니 되겠습니까? 만약 말지 않으신다면 이는 하늘을 속이는 일이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승의 일은 수의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정은 송흠이 어버이가 늙었다 하여 돌아가 공양하기를 애걸하니 가서 뵙고 돌아오라 특명하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이공의 첩자 이칭수가 상언하여 잡가를 보게 해줄 것을 청하였으니 정성에게 수의하게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잡가는 문과 무과 생원 진사과는 비교가 안되니 보게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니 노사신 어세겸 한치영도 역시 보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성서 정문영의 의논만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필상의 헌의에 따르기로 했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전교활기를 영강문으로부터 청량문에 이르기까지 장량을 만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신수군이 대간이 자기를 논박한다 하여 사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이조가 침체된 사람 중에 쓸만한 자인 정승건 조지서를 적어서 아뢰었다. 신수군이 아뢰기를 침체한 사람 가운데 쓸만한 자가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이조로 하여금 널리 상과에 아뢰도록 하옵소서 하니 옳다 하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윤필상 신성선이 의논드리기를 대전을 비추어 보면 장학원에는 도제조가 없으니 대간의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 전문영은 의논드리기를 예악이란 큰일이니 삼공이 겸임에도 무방합니다 하고 의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도저저가 없는 아문에는 정일품으로서 제주를 삼는 것이 그 예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만약 품질이 낮은 재성으로서 도제주를 삼는 것은 불가하며 품질이 높은 재성으로서 제주를 하행하게 하는 것도 무방할 것도 같으나 대간이 지금 관직을 들어서 아래였으니 그에 따르는 것이 또한 무방하겠습니다. 아니 세겜의 의논을 쫓았다. 정교하기를 세겜의 의논을 쫓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 하였다. 연산군 1925년 연산 3년 7월 3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천출에게 의과 시험을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상옥은 송흠 등이 상소하다. 상옥은 송흠 등이 상소하기를 명분이란 국가의 큰 법칙이오니 이것이 조금이라도 무너진다면 존과 비가 거꾸로 쓰고 귀와 천이 차례가 없이 되어 작게는 집이 집구실을 못하고 크게는 나라가 나라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신등은 의원으로 대죄한 이상 직책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어찌 감히 망령되게 논열하여 스스로 직위에서 벗어나는 잘못을 범하겠습니까마는 특히 절박한 재앙이 침상 밑에 다 그쳐 있으므로 감히 침묵을 지킬 수 없사옵니다. 대범 의술이란 만배성의 목숨을 맡은 것이오라. 신농시 때부터 시작하여 모두 그 관직을 두었습니다. 본조로 말하면 더욱이 의술을 소중히 여겨 안으로는 내약 방을 설치하고 밖으로는 전의, 해민 등의 사를 설치하여 세계에 험이나 허물이 없는 자를 선택해서 소속되게 하였으므로 사부로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가 혹 양과에 떨어지면 곧 여기에 투신하여 다투어 스스로 탁마하고 연구해서 세상의 명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련에 와서 사류들이 수치로 여겨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은 까닭있습니다. 세종조 때 훈루를 존중히 여겨 이품 이상의 승중한 서자를 성중관에 허속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이는 대신의 후사가 끊어지는 것을 중대시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새 대전에 발표될 적에 이품 이상의 서자와 범친을 소속해 하며 천출 서자들이 폭주해 와서 소속되었으므로 좀비 기전이 다시 구별할 수 없게 되자 사부들이 더불어 짜게 되는 것을 수치로 여겨 거의 달아나고 말하던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되 훈유를 한 그릇에 같이 담을 수 없으면 같이 담아 놓으면 황제가 열이라도 능히 구별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는 한 그릇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울의 의과 사부는 향내와 악취의 구별도 없는데 한 그릇에 담겨 있게 되면 어느 것이 사부이며 어느 것이 서울인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반드시 앞으로 총괄하여 지목하기를 저 의원 직업을 가진 자는 모두 서울유이다 할 것인즉 신득이 득승한 뒤 대대로 적실 집안이온데 하루아침에 이러한 큰 누를 잊게 되었으니 어찌 마음이 매우 아프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이공의 서자 이청수가 상언하여 의과를 보게 해달라고 애원한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국법을 무시하는 일이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적세의 구분이 엄격하온데 만약 천출로 하여금 의과에 예속해 하여 계급이 차차 높이 올라가 청반에 열지어 쓰게 되면 잠령 세족들이 도리어 하류에 있고 지서의 여을들이 도리어 웃자리를 차지할 것인즉 좀비가 전도되고 귀천의 분별 없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니 명하의 소장을 정원에 유치하게 하였다. 연산군 1교 25권 연산 3년 7월 3일 이민 5번째 기사 정은 조순이 아래기를 신자간이 중대한 죄를 범하였으니 소용하는 것은 불가옵니다. 아니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장령 조형은 아래기를 전일에 전교에 이르시되 신수군은 교체할 시기가 있다 하셨으니 상관대 지금 정사에 교체하시옵고 작은 의지는 장후에 범하였으니 경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성질을 교체하고 안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으니 너희들이 말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작은 의 일은 이미 수의하였으므로 윤호할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1기 25권 연산 3년 7월 3일 애민 6번째 기사 중의위 심극효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은 듣건대 천변을 잘 말하는 자는 하늘을 공경하기 전에 반드시 장사에 힘쓰고 장사를 잘 말하는 자는 그 장사에 힘쓰기 전에 반드시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하오니 진실로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그 장사를 바르게 한다면 천변에 따라 스승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근본의 우레가 정전에 떨어지다 전하께서 경계하시고 두려워하기를 맞이 않으시고 잘못된 장사가 있을까에 언로를 활짝 열어 천견에 보답고자 하시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한 듯이 지극하십니다. 신은 전쟁에서 수비하여 은혜가 세록을 받고 있는데 마침 좋은 말을 듣기 원하시는 전거를 받았으니 어찌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덕은 옛날 상나라 고종이 융지의 날에 꿩이 날아앉아 우는 궤변이 있었는데 그때 조기는 말하기를 먼저 왕을 바르게 한 다음 정사를 바르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종은 몸을 기울여 행실을 닦아 그 재앙을 막았다 합니다. 신도 또한 왕이 먼저 바르게 할 것을 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신은 듣건대 임금은 천하의 근본이요 처음 즉위하는 것은 임금의 근본이다 하옵니다. 옛날 당태종이 처음 즉위할 적에 장원고가 대보잠 한 편을 올렸는데 그 사인이 아주 간절하니 후세 임금 마땅히 거울 삼아야 하옵고 헌종 때 한유가 불골표 한 편을 올리고 또 원도를 지었는데 그 사인이 엄하고 의리가 바르기 때문에 후세 임금이 본받아야 할 바입니다. 신이 다시 장주를 만들고자 한들 어찌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대보잠 한 편과 원도 한 편을 써서 올리오니 바라옵건대 좌우에 걸어 놓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관람하시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 통을 등사해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최진 등이 신자금과 경상도 관찰사 안철양을 탄핵하다 왕이 경연에 납신이 대사관 최진이 아뢰기를 신자금을 서용하라 명하신 것은 심히 미편합니다. 또 성종께서 선하신 날 결혼한 사람들로 말하오면 낮에 혼인한 자는 미리 헤아린 것이요 저녁에 혼인한 자는 이미 아는 것이니 주심의 법칙으로 따지면 모두가 불충입니다. 어찌 꼭 분간할 필요가 있사오리까? 그리고 경상도 관찰사 안철양은 재결을 하지 못하여 장부를 싣고 다니는데 바빠서 소첩은 기각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원탕을 풀지 못했습니다. 한도의 후척이 감사에게 메었다 하오니 청가대 교체하시옵소서 하고 장령 조형이 아뢰기를 경상도의 인민은 다른 도보다 배나 많은데 감사가 능히 재결을 못하니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함을 이루 다 말하오리까 하고 이어 신수군과 신자건 등의 이 일을 말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차량의 일은 마땅히 물어보겠다 하고 나머지 일은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장량 조형 정은 조순이 아뢰기를 신자근이 각 관청에서 진려설과 비중룽 상자를 불법으로 걷어서 자기 집으로 실어왔고 전세 12석을 차사원에게 감해 달라고 청탁하였으며 신순정도 또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여 장후의 죄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영영 소용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지금 턱명으로 소용하시니 심히 온당치 못하옵니다 하고 이어서 한치영 안철양의 이 일을 논계하니 전교하기를 치영은 교체하고 철양의 일은 정성에게 의논하라. 작은의 일은 윤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4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양희재의 직책을 환수하고 군문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희재가 비록 임사원과 본래 친분이 있다 해도 여러 신하들이 정론을 벌이는 때 어찌 사정을 끼고 말했겠느냐. 희재의 말에 한낱 사홍의 가자를 뺏는 것이 어찌 좋기 천견의 보답이 되겠느냐고 한 말은 좀 의심스러우나 이 같은 정론을 하는 사람을 어찌 공문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4일 개묘 네 번째 기사. 김은기를 겸 동지 성균 관사로 홍한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장순손을 은교로 김전을 부은교로 윤효손을 교리로 성세순을 부교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4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지비, 강경서 등이 하늘의 순응할 수 있는 5가지 근무에 대해 상소하다. 신등은 듣건대 하늘과 사람 사이는 현저하고 은밀한 간격이 없어 정치 및 서로 부딪히고 선악이 서로 추이하여 인사가 아래에서 움직이면 상변이 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극도로 어지러운 세상에도 상서가 없지 않고 성악에 다스려진 세상에도 요괴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일한 임금은 상서를 믿고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욱 사치하여 화를 취하게 되고, 흥기하는 임금은 재앙을 만나면 경계할 줄을 알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하여 복을 이룩합니다. 그렇다면 상서라 해서 반드시 경사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재앙이라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요점은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천변에 보답하고 덕을 닦아서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신등은 보건대 성체가 강령하지 못하와 구중궁궐에 깊숙이 계심으로 사대부를 잡견하여 치치의 방법을 강론하여 경국의 장원책을 세우지 못하시고 더불어 서정을 의논하는 것이 규달의 사의를 벗어나지 못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내시들은 안에서 괜만 받고 소인들은 밖에서 계급이 승진되어 정령은 많이 잘못되고 모든 일은 해이해져 갑니다. 하늘이 마침내 우박을 내려 견고하고 성문의 변을 보여 개구하게 하는데 선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가난한 말을 거부하여 듣지 않으시니 하늘이 돌아보고 미리 염려하여 이 큰 병고를 보여 성심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전하께서 척연히 개구하여 여러 신하를 맡기도 하고 잡기도 해서 다스리는 도리를 강론하시고 소인을 내치고 멀리하여 재앙과 번개 변괴를 누르고 소멸하소서. 무사람이 모두 달리 보고 여러 신하가 서로 즐거워하는데 재앙이 변해서 상사가 되어 큰 업을 뽐내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듣건대 고종은 어느 나라의 착한 임금이었지만 요괴를 만나서 덕을 닦았고, 선왕은 주 나라의 어진 임금이었지만 재앙을 만나 몸을 기울였다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성이 능히 귀신을 감동시켜 진기를 화하여 태화가 되고 쇠운을 변경하여 증흥으로 되게 하니 이것이 흥왕이 재앙을 만나 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등의 직무가 언책에 있으니 비록 명을 안 했더라도 가슴속에 간직한 바를 진술해야 하옵는데 하물며 좋은 말을 구하신다는 전규를 내려 과시를 듣고자 하심이리까. 이는 바로 왕심의 발견으로 그 천견을 보답함에 있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에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성도를 논하여 하늘에 순응할 수 있는 5가지 진실한 일을 들어 성명을 우러러 돕겠습니다. 1.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순임금은 천하의 대승인으로 그 인은 하늘과 같고 그 덕은 못과 같아 넓고 넓으며 높은 것을 이름지어 말할 수 없었는데 남의 말을 채택하여 자신의 선으로 만들기를 즐긴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천하의 선이 무궁한 반면에 성인의 선을 좋아하는 마음 역시 무궁하니 자신이 비록 선이 있다 해도 밖에 또 선이 있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아집을 버리고 남을 따라서 선을 취하는 것으로서 덕을 삼은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그 도는 광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로 말하면 사람의 임금이 되었고 부로 말하면 한 나라를 차지했으므로 의사만 보이고 얼굴 입만 달리하면 천하가 진동을 하며 말만 전하고 호령만 발하면 말이 밖에서도 분주하니 마음이 교만하고 뜻이 아니라여 스스로 어질게 여기고 스스로 처리하여 변론을 벌여 가난한 것을 거부하되 마치 돌과 물이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은 더욱 성이 되고 우는 더욱 우가 되는 것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천품이 밝고 슬기로우며 참신한 생각으로 다스림을 구하는데 대신이 첫머리로 사슬을 아려 전하를 그릇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요순의 밝음이 있는데도 대신은 고기의 충성이 없으며 전하께서는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는 밝음이 있는데 대신이 가난한 것을 거부하는 술책을 올려 전하로 하여금 충언을 귀에 거슬린다 하게 해서 마치 타고난 것 같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하를 요순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전하를 한나라 황제 명제로 만들려고 한 것이니 그 마음을 이해할 길이 없사옵니다.
전하께서 이미 가난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아 저늘의 정사를 고치려 하면 원컨대 길을 열어 가난을 구하고 평화한 얼굴로 받아들여 말이 채용할 만하면 그 고tum을 상주고 쓸 수 없더라도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언로를 열어 가난한 자를 오게 하신다면 일이 빗나감이 없고 몸은 아름다운 이름을 누리실 것이니 이것이 하늘에 순응하는 진실이옵니다. 2. 어진이를 응용하는 것입니다. 신등은 더건대 어진이를 취택하는 길은 진소와 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어진 그것을 본의로 하여 귀하면 귀에서 취하고 천하면 천에서 취할 따름이니 어찌 공경의 자제와 보의 한사를 구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관중이 제나라 정상이 되었을 적에 어질다하여 두 도목을 천거했고 목공이 진나라를 패할 적에 어질다하여 유여를 등용하였으니 만약 어질지 않다면 비록 귀하기가 공공이나 곤과 같고 친하기가 관숙이나 채숙과 같더라도 그를 써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국가에 재앙과 병겨가 있으면 삼공을 문책하여 응하게 하였으며 대신도 역시 벼슬 자리를 물러나 재앙의 소멸을 빌었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변을 만나 경외하시고 좋은 말을 구하여 허물을 듣고자 하시거늘 대신은 한 사람도 재앙에 이르게 된 까닭을 역력히 아뢰어 막을 수 있는 말을 갈구하지도 않으며 허물을 책임지고 자리를 물러나 재앙의 소멸을 빌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과실을 전하에게 돌려 그 허물을 면할 것만 노리려고 하니 어찌 옛날 과실을 자기에게 돌리는 도라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사이에는 또다시 부정한 사람의 용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무죄가 시험해보고 또 활 쏘는 품위를 보고 싶다는 것은 이견을 세워 가슴속에 먹어둔 것을 실행하는 것이요. 또 이미 정의를 건의하고도 중도의 변화에 인륜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회를 노려 아첨하려는 것이요. 여러 사람의 공의를 배격하고 소인을 구원하는 것은 거짓을 지어서 임금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요. 기강에 힘써 자기 집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살을 앞세우고 공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재주와 덕이 있어 정부에 들어갔으니 어찌 죽반승과 다를 것이며 역량이 있어 추구의 어른이 되었으니 어찌 반식의 꾸지람을 면하겠습니까? 조지서는 비록 강작이라 이르지만 두 번이나 다사들 가운데 장원을 하였으니 그 재주가 등용할 만하오며 정승은은 비록 경경하다 일컬었지만 효행이 온 날에 나타났으니 그 형식이 취할 만합니다. 또 뇌락한 인자가 하류에 침체해 있고 강직하고 신실한 신하가 주현에서 곤궁하게 지내니 이것은 곧 등용된 자가 반드시 얻지 못하고 얻은 자도 반드시 등용되지 못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어진 줄 알았으면 들어쓰시고 들어쓰셨으면 신임하시며 소인들로 하여금 그 사이에 끼지 못하도록 하시면 어진 자가 휘정이 되어 그 나라를 광명하고 번창하게 만들 것이니 이것이 하늘에 순응하는 진실이옵니다. 3. 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재주 있는 사람이라면 질투하여 미워하고 언성한 사람이라면 일부러 거부하여 통하지 못하게 한다면 내 자손과 여러 백성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대개 소인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천태만상입니다만 그 중에 가장 미운 것은 사람의 선을 해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옛부터 소인이 그의 심술을 부려보려 할 때에는 반드시 바른 사람을 미워해 일망타진한 연후에 그 간악함을 행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 언택을 입지 못하게 하고 화가 후세에까지 미치게 하니 저당의 사흉과 송의 옥이 같은 것이 어느 때인들 없겠습니까? 임금이 이를 통렬히 다스려서 종국에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신정의 처음이시니 더욱 거절하여 이를 맞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사홍의 무리는 비록 그 가전은 빼앗았지만 오히려 멀리 내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또 간악하고 탐하기 그지없는 한치레 같은 것이 있어 훈련원의 장이 되었고 행동이 시정배와 같은 이 계명 따위가 태복이 되었습니다. 최계지 같은 더러운 자가 어찌 고비의 자리에 합당하며 원중구 같은 탐독한 자가 어찌 한 방면을 막겠습니까? 만약 전하께서 밝게 살피사 간사한 신하를 내치시고 멀리하여 이를 맡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늘에 순응하는 진실이옵니다. 4. 쓰기를 전략하는 것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제도로서 전략하여 재물을 상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해롭게 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전에 이르기를 쓰기를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예부터 제왕이 전략해서 쓰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은 재물이나 하늘이나 귀신이 실어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 우리 백성의 힘에서 나온 것이므로 만약 사치스럽게 쓰면 재물을 상하고 재물을 상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롭게 하는 데 이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진 임금은 찌푸리고 웃는 것까지도 반드시 아껴서 낡은 바지라도 반드시 간직해 뒀는데 하물며 제 용이겠습니까? 전하께서 근년에 들어와서 사유하시는 것이 절도가 없어 상방의 저축이 거의 떨어지게 되었고 어구의 말이 사사 측근자에게까지 남급이 되고 있으니 만약 부고의 재물이 말을 지경이 이른다면 반드시 백성에게 징수할 것입니다. 어찌 재물을 상하고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릇 재물이란 하늘과 땅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약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쓰기를 지능이나 모래와 같이 한다면 그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마침내 하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한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지키시되 검소하게 전략하여 쓰고 함부로 내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늘에 순응하는 진실이옵니다. 5.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관자가 말하기를 당 아래는 천리보다 멀고 골문이 만리보다 멀다 하여사옵니다. 대개 정지가 막히지 않고 위아래가 서로 통하면 천리 밖에서도 응하며 그렇지 않다면 한 울타리 사이에서도 호월과 같은 간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래 백성들이 원통한 것이 주현에서도 펴지는 일이 적은데 하물며 감사에게 펴지겠습니까? 감사에게 퍼지는 자가 적은데 하물며 구중궁궐에서 펴지겠습니까? 그래서 수령들은 그 포악함을 아래에 행하되 궁한 백성들은 그 원통함을 위에 부르짖을 길이 없어 엄원의 기운이 누적되어 배설되지 못하므로 격하여 가뭄이 되고 떨쳐서 뇌정이 되어 전하의 정치에 누를 끼치니 이는 전혀 감사가 그 자격이 아닌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안철양은 본래 재간이 없어 능히 결단이 있는 정치를 못하여 경상도는 소첩이 밀리고 부서가 책상에 가득한데도 망매하여 처결을 못하여 일이 정체되는 것이 많습니다. 백성은 따라서 원통함을 호소하여 1000명, 100명이 때를 지어 다니니 온 도내의 수신과 한탄이 어찌 그치겠습니까? 만약 강명하고 재능 있는 자를 골라서 철량과 교대하여 도내의 원한을 펴게 하고 어무원의 기운을 배설도록 하시면 이는 하늘에 순응하는 진실이옵니다. 신등은 듣건대 내가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 앞에 진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전대 선왕께서 다스림을 이룩한 사적이 가히 법이 될 만한 것과 어두운 임금이 어지러움을 빛낸 일이 가히 경계가 될 만한 것들을 들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법 다스림을 이룩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다스리는 요령을 알아야 합니다. 무릇 다스린다는 것을 어진이를 친히하고 간신을 멀리하며 상과 벌을 분명히 하여 몸소 앞장서서 백성으로 하여금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순 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혹 아침 저녁으로 늘 생각해서 그 순 임금과 같이 못한 것은 버리고 그 순 임금과 같은 것을 따르면 이 또한 순 임금일 따름이다 하였으니 전하께서도 이의 뜻을 두시고 경홀함이 없으시면 어찌 다만 재변이 화하여 상사가 될 뿐이겠습니까? 저기 요순과 더불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